건강한 삶을 꿈꾸며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새해면 늘 붐비는 곳이죠. 헬스장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순간은 이곳도 피해가질 않습니다. 자, 운동하시다 잠깐 쉬시라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니, 운동하다가 뒤로 갑자기 뒤로 넘어가셨어요. 저러다가 머리를 다치시면 큰일입니다. 이분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러네요. 러닝머신. 아이고, 저 다행히 러닝머신이 멈춘 상태에서 네. 쓰러지셔가지고 그건 좀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와. 근데 저런 상황들이 실제 헬스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이번엔 2019년 1월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 쓰러졌어요. 옆에 있던 분들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어머, 천만다행이에요. 야, 이게 실제로 저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 해외여행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이제 뭐 준비하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공항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잖아요. 이 또 건강을 지키려고 간 헬스장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충격적이고 좀 무서워요.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심장에서의 어떤 그 기능 이상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심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은 우리 몸에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장이 멈추게 되면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심정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정지면 약간 그 의학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 코드블루 뭐 그거 맞나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치명적인 부정맥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정맥이 가장 흔하게 유발되는 그 배경 질환이 바로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심장의 근육이 갑자기 마비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은 심정지를 직접 일으키는 방아쇠고, 그다음에 심근경색 그 방아쇠를 담기게 만든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고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일까요?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요. 네. 한 1년에 3만 명 정도가 심정지로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이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이나 혹은 만성질환자 아니면 아주 고령이어서 실제 사망에 임박했다고 예상하는 환자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한 3, 4천 명 정도인 걸 보면 3만 명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네. 심정지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하나 생존의 촌각을 다루는 기록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4년 5월 경주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냥 뒤로 넘어가시네요. 그냥 뒤로 넘어가시네요. 저건 심정지에 의한 경련이 맞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저게 지금 아니,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좀. 그래도 배달 기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어시피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아니, 저 네. 의자에 머리 너무 찧었어 다행입니다.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전 짧은 영상인데 온몸에 소름이 그냥 다 돋았어요. 아니, 그리고 식당 주방이 사실 워낙 좁잖아요. 네. 근데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히실까봐, 그리고 또 혹시 가스불이라도 켜져 있었으면 정말 대형 사고로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네. 배달 기사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이 됐을 때 네. 과연 살 확률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도 병원을 가면 좀 네.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약 7.5% 정도로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배달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데 아마 저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발견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살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네. 우리가 쓰러지는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발견하는 사람일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 적절한 대처법을. 아까 교수님께서 생존율이 7.5%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것은 의식이 돌아온 환자를 다 합친 게 아니에요. 심장만 돌아와서 혈압이 다시 잡히는 환자를 말하는 거지 그중에 의식까지 돌아오시는 분들은 더 적단 말이죠. 그럼 그 의식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분 내로 CPR을 즉시 하시는 것이 그 의식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의
관건입니다.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체중 관리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한 유명인의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비만과 사투를 벌이셨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지금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데 그 밑으로는 모르는 분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일찍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뭐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는데 논란도 좀 있고요. 네, 논란도 좀 있고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체중이요 한 160kg까지 갔다 그래요. 본인이 유명인이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하셨을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요요 현상도 계속 겪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비만이 점점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즉 이제 비만 합병증으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있다고 봐야죠. 근데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이어트의 적은 요요 현상이거든요. 이거 그냥 당연한 건가요? 사실 다이어트 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체중으로만 돌아오셔도 다행입니다. 보통은 원래 체중보다 더 찝니다. 심지어. 네,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의 95%가 5년 이내에 그리고 99%가 10년 이내에 요요 현상을 겪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요요 현상이 단순히 뭐 외형적으로 이렇게 찌는 거가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심각한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갑자기 너무 무서워집니다. 근데 교수님 옆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좀 뭐예요? 그러게요. 네, 이거 뭐 보시기에는 무서워 보이시겠지만 요요 현상이 중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이걸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몸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이게 간인데 간을 딱 띄어내면 뒤에 뭔가 끈적한 게 나오죠. 점액질이. 예, 이게 점액질인데 사실 이게 이제 지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장인데요. 대장.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지방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사실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범이 바로 이제 내장 지방이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결국 전신에 질병 폭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 빠졌다 다시 찌면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이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럴 일이 아닌 모양인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잖아요, 요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잦은 체중 변동이요.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혈관질환이나 암 관련 사망률을 상승시키는데요. 어휴. 실제 연구도 했어요. 2019년에 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은 체중 변화량이 큰 그룹이 네. 작은 그룹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무려 3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였네요. 그렇죠. 네. 저는 한때 80kg을 육박하며 각종 질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심해서 움직이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더구나 변비가 너무 심해서 관장을 하다가 결국 수술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강박감이었어요. 굶고 폭식하고를 반복하면서 요요 현상이 찾아와서 무기력에 많이 시달렸었는데요. 하지만 그랬던 제가 지금은 18kg을 감량을 해서 10년 넘게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51세 경태연입니다. 네, 건강한 다이어트의 산증인 경태연 씨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 중인 51세 경태연입니다. 이야, 이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유. 저는 녹화장 들어오기 전에 네. 밖에서 잠깐 뵀어요. 네. 근데 여기 옆 스튜디오에 오신 그 배우님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하고 곧 지나갔거든요. 네. 여기 앉아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30대긴 한데 별 차이가 안 나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우리 경태연님? 네, 지금 20대 중반 아이 둘이 있어요. 20대 중반. 네. 졌다. 뭐 같이 다니면 엄마라는 소리를 못 들으시겠네요.
큰 애는 조금 싫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나이살 덜어내기가 어려운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뭐 연세라고 하기는 좀 너무 네, 젊으셔서. 그 젊으셔서 나이에 비해서 정말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신뢰되는 질문이겠지만 저희는 좀 과거의 기록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네. 원래 어떤 상태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제 인생 최대 몸무게가 72kg이었고요. 현재 한 18kg 정도 감량이 됐어요. 네, 꽤 많은 체중 변화가 있었는데 그만큼 요요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네,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관장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심한 변비가 온 적도 있었고요. 또 배고플 때마다 초콜릿 한 조각씩 이렇게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습관이 혈당을 계속 자극해서 살이 더 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매일이 우울 모드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그냥 우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살이 찌면서 이제 온몸이 염증 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관절염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사는 게 괴로워서 공황장애까지 오더라고요.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샘도 나오지 않고 입에서 침도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거의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사실 이제 또 여자는 여자가 알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살짝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여자들이 겉과 속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저 같은 경우도 네네. 옷을 약간 여차저차 잘 가리면 날씬해 보입니다. 이 눈속임 코디. 네. 지금도 충분히 날씬해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경태현 씨의 체성분 분석표를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이 표준 범위에 들어와 있거든요. 먼저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 이게 이제 20.1로 안정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잘 유지하신다면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한 60, 70대가 됐을 때의 건강 격차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실 거라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경태현 씨의 다이어트 관리 비법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여쭤봐야 됩니다. 네, 예. 네. 제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탈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탈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탈이면 이 탈로 입을 막고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그 탈인 거 같는. 아니요, 몸에 탈 나가지고 밥을 더 못 먹을. 탈 털어야 네, 되는. 네. 말씀하신 네. 그런 탈 아니고요. 얼굴에 쓰는 탈도 아니고 탈나는 탈도 아니에요. 벗어난다, 그만둔다 그런 뜻의 탈입니다. 뭐로부터 벗어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로부터 벗어난 다이어트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시청자 여러분 더 의아하실 거예요. 네. 경태현 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저희 카메라가 아침 일찍부터 경태현 씨의 일상을 관찰합니다. 아주 가뿐하게 일어나시네요. 맞아도 이쁘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단지 예뻐지고 날씬하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리고 제가 50이 넘어서 지금의 다이어트는 건강한 삶을 멋있게 누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강박에서 벗어나신 거죠. 네. 해탈, 아까 그 탈은 해탈도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고, 동작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네.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하시네요. 네. 눈바디 하시나 보다. 배에 몸살도 전혀 없으시네요. 어느 순간부터는 체중계 숫자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체중계 숫자보다는 눈바디로 이제 살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어요. 보통 50대 중반이시면 뱃살 처지고 한 그런 부분도 많이 그렇죠. 보이는데 제가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자, 냉장고에서 뭘 꺼내셨어요? 뭘 드시는 거죠? 이거 비엔나 식집인데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식사 전에 드시는 거죠? 네, 식사 전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딱 좋아, 딱 좋아. 아침부터 제대로 차려 드시네요. 그럼요. 먹는 거 잘 먹어야죠.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식단이 아니에요. 그러게. 네. 그런데 저렇게 든든히 드셔야 불필요한 간식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다이어트 식단 대신에 그냥 일반식으로 먹고 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양껏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다이어트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음식에서 좀 자유로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빼려고 하시니까 더 힘들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싹 비우셨어요. 실이 정확히 뭔가요? 네,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BNR17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2017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능성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인데요. 게다가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장영실상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탄수화물을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BNR17이 탄수화물 섭취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잖아요. 그래도 이제 필요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사진을 좀 보시죠. 네. 뇌 사진인데요. 자, 왼쪽이 마약에 중독된 뇌, 오른쪽이 탄수화물에 중독된 뇌 사진입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네. 실제 이제 탄수화물은 마약과 같은 강한 중독성으로 쉽게 끊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탄수화물 중독인 거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BNR17이 과하게 먹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조를 우리의 몸, 체망을 소장, 그리고 이제 작은 구슬을 단당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그 크기가 작은 단당류 형태로 변해서 이제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BNR17을 함께 섭취를 하시면 흩어져 있던 단당류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큰 덩어리, 그러니까 다당류로 변하는데요. 크기가 커지니까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아서 살이 덜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BNR17을 먹인 쥐의 변을 검사를 했더니 배출되는 다당류의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즉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됐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제 중년의 골칫거리는 뱃살이거든요. 이거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실제 비만인 성인 그룹에게 이제 BNR17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네. 허리둘레는 한 5cm 감소가 있었고요. 복부 내장 지방도 함께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비만이 개선이 되면서 비만 합병증을 대표하는 이제 당뇨병 개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도움 받으신 분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요. 실제로 체중 감량 외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까? 제가 BNR17을 수년째 좀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다이어트 때마다 제일 저를 괴롭혔던 게 변비였었어요. 근데 그 변비 개선을 하는데 많이 좀 도움을 받았고요. BNR17을 꾸준히 챙기면서부터 좀 뭘 먹어도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재영쌤, 저 사실 제가 이거 화장실을 잘 못 가요.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못 뭐 가는데. 그러실 수 있죠. 근데 BNR17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BNR17이 유산균이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또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의 이제 장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환자분들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설사와 복통, 복부 팽만감, 평균 배변 빈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해균이 감소하고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장내의 세균총 변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경태현 씨가 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시겠어요. 저도 식욕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예전에 극단적으로 관리할 때는 그냥 입 터지면은 막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예전처럼 막 먹어야겠다는 그게 간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배가 차면은 젓가락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이 다이어트는 시효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너무 부러운 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삼겹살 먹고 이 옆에 된장찌개 클리어한 다음에 냉면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엔나 17이 이 폭식을 또 제어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만해지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충분히 먹었으니까 더 이상 먹지 말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분비가 되게 되면 뇌가 이 렙틴 신호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는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몸속에 렙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네. 배고픔을 느끼고 식욕 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체중이 더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비만 모델 쥐한테 10주간 BNR17을 섭취를 시켰더니 그 렙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도당을 분해하는 인슐린, 이러한 그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2주 동안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꾸준한 운동하셨고요. 일단 식단을 개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BNR17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관리를 이어가셨다고 하네요.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나 17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계속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글쎄요, 이분도 BNR17을 열심히 챙겨 드셨다고 하는데 어떠셨을까요? 두 분 모두 열심히 관리하셨는데 이 제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바램만큼 좋은 결과가 있네요. 네. 예, 1.8kg이 감량이 됐고, 그다음에 혈액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허리둘레도 10cm가 줄어들면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강효정 씨는 1.5kg 감량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앞자리 숫자 6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허리둘레 3cm가 줄면서 복부 비만에서 조금은 멀어지셨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경태현 씨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아, 그럼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두 분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주 만에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네. 가지고 이루신 모습에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체중보다 이 허리랑 엉덩이 둘레 살짝 눈여겨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이 배랑 엉덩이만 좀 펑퍼지면서 이 사실 슬픈 중년이잖아요. 근데 김수현 쌤, 저 두 분만 저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비만한 성인에게 BNR17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체중과 엉덩이 둘레, 체질량 지수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BNR17을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비만 성인의 내장 지방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요. 물론 개인의 체질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체중 감량도 좋고 허리둘레 줄어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왕이면 좀 탄력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앞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 이제 근육량을 유지시키는 게 그러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 한 연구에서 근육 손실을 시킨 유발을 한 쥐에서 3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어떤 발현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들은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요번에 사실 26년도잖아요. 그래서 살 좀 빼보려고 운동을 좀 한번 잠깐 끊었었는데요. 운동을 다니려고 하다 촬영이 너무 바쁘니까 안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살이 너무 쭉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지방이 고민인 분들에게도 이 BNR17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운동량이 줄면 이제 축적된 잉여 지방으로 지방세포가 커지는데요. 이때 BNR17이 최대 400배까지 커지는 백색 지방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쥐에게 BNR17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지방세포 크기가 평균 한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초를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 그리고 버터를 지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방 연소 유전자가 하나일 때는 천천히 녹지만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면 지방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진짜 녹는다. 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BNR17을 섭취하면요, 지방을 분해하는 유전자들이 활성화돼서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안 빠져, 아무리 덜 먹어도 안 빠져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BNR17 꾸준히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이어트 유산균인 BNR17은 네. 과다 섭취할 때에는 이게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꼭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도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존의 단서 블랙박스, 오늘 산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함께 하시고 어떠셨어요? 오늘 나와서 선생님들 말씀 또 들어보니까 많은 공부가 됐고요. 아름다움과 다이어트는 건강하려고 노력하면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다이어트가 목적이 된다면 오랫동안 못한다는 거를 오늘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